네, 안녕하세요. 설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결국 젊었을 때 비혼을 선택했더라도 나이가 한 40 정도 이제 그쯤 넘어가면은 이제 뭔가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필요해서 혼자 이제 사는 게 너무 쉽지 않다는 걸 깨닫고 결혼을 하고 싶은 이제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비혼이 합리적으로 느껴지죠. 나이가 들수록 결혼을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성별, 이 본성의 문제가 아니라 생애 주기나 사회 구조, 그리고 위험의 어떤 분배라는 현실적인 조건의 이런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오늘 내가 생각했던 것들, 이제 그게 내일 좀 생각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 결혼은 절대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 상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20대에서 30대 초반 여성에게 비혼이라는 게 이상주의적인 선택이 아니라 사실 그때는 현실적인 판단 하에서 괜찮습니다. 이 시기에는 신체적, 정신적인 자립도가 가장 높아서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시기인데, 아픔이나 실패를 혼자 감당할 수도 있고 회복력과 적응력도 뛰어나서 책임을 함께 질 사람의 필요성을 절감하진 않습니다. 사회 역시 젊은 여성을 성장의 주체로 또 가능성 있는 개인으로 대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나는 혼자서도 충분하다는 자각이 현실과 부합하죠. 게다가 결혼이 가져오는 명백한 비용들, 또 경력 단절이나 가사나 정서, 노동의 비대칭성, 사실 출산의 위험, 자유 시간의 감소 등은 이런 젊은 여성에게 결혼을 불리한 선택으로 보이게 하고요. 이 시기에 비혼이라는 게 단순 회피가 아니라 자기 방어이기도 하고 합리적인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조건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신체적인 리스크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제 작은 질병이나 체력 저하가 일상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아플 때 혼자라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상상되기가 시작합니다. 사회의 시선도 달라져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업계에서 얼마나 더 일을 할 수 있을까? 모아놓은 돈도 딱히 없고 이러면 정말 점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커져가는 거죠. 사회의 시선도 달라지는데 가능성의 주체에서 안정에 필요한 관리 대상으로 이제 도전하는 개인에서 잠재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존재로 변화하고, 이게 개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경제적인 불확실성 역시 누적되고 젊을 때 추상적으로 느꼈던 앞으로의 소득이나 노후나 질병을 얻을 시의 생활 유지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계산으로 나타나면서 혼자 모든 책임을 지는 이런 구조의 지속 가능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이 지점에서 결혼의 의미는 감정과 선택 중심에서 이런 필요가 되고 위험을 분산시켜야 되고 책임을 좀 공유해야 하는 생활의 안전의 문제로 변모하면서 같이 이제 남은 인생을 살아갈 반려자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요. 젊을 때 사랑과 관계가 중심이었던 이 결혼이 나이가 들수록 어쩌면 생존 전략이자 현실적인 선택으로 인식이 되고,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이 점차 불가능해지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죠. 결국 같은 사람이 비혼을 합리적이라 여겼던 20대에는 충분히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조건과 사회적인 인식이나 그리고 결혼의 비용이 뚜렷이 보였기 때문에 독립적인 선택이 가능했지만, 30대 후반과 40대로 접어들면서 신체적인 회복력이 저하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되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누적되는 등 현실 조건의 변화들이 결혼을 선택적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생존적 필요로 전환시키는 거죠. 책임을 함께 질 사람의 존재가 더 이상 감정적인 욕구가 아니라 현실적인 요구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는 본성이나 성별 특성이 아니라 시간과 환경, 위험 구조의 변화에 따라 어쩌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일 수 있죠. 젊을 때와 나이가 들어서의 결혼관 차이는 개인의 선택적 성향보다는 이 사회적, 생리적 조건과 이런 변화와 책임 분배의 문제에 대한 현실적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좀 어쩌면 책임져 줄 사람이라는 표현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 이유는 의미가 쉽게 오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고 흔히 먹여 살려달라는 거냐 아니면 의존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단순화를 하지만, 실제로 많은 여성분들이 말하는 책임은
이 경제적 기생이나 단순한 의존이 아니라 삶의 위험을 분산시키고 좀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에 가까운데, 여기서 말하는 책임이란 좀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나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함께할 사람, 그리고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줄 수 있는 구조나, 즉 삶의 최악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단순히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조적인 안전망을 확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죠. 본질적으로 위험관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흥미로운 점은 이런 논리가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남성 역시 나이가 들수록 혼자 아플 때의 공포나 고립의 문제나 사회적인 연결이 감소되고 노후 리스크를 실감하면서 결혼이나 장기적 동반자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다만 차이가 존재하는데, 사회적 통념상 남성은 좀 혼자 버티는 게 여전히 미덕으로 남아있는 반면에, 여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혼자 버티는 것이 점점 위험으로 인식됩니다. 이런 이유로 여성 쪽에서 위험 분산이나 이런 것들을 결혼이나 동반자 선택의 전환이 더 빠르고 강하게 나타나고, 결국 책임져 줄 사람을 찾는 행위는 의존이 아니라 현실적 삶의 안정과 위험 관리라는 진실을 담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젊을 때 비혼을 선택했던 개인이라도 나이가 들면서 결혼을 고려하게 되는 것은 이런 단순한 감정적 변화가 아닌 것 같고, 어떤 위험 관리의 필요성의 자연스러운 반영이라는 점이 명확해집니다. 이러한 이해는 성별 본성론으로 어떻게 보면 쉽게 환원될 수 없는 문제이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적용되는 어쩌면 생애주기적 현실이고, 동시에 사회 구조와 건강이나 경제적 안정이나 그리고 삶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의 존재가 가져오는 이런 중요성을 재확인시키는 거죠. 그리고 주변을 보면은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하고, 예전에 결혼을 안 하다가도 이제 하는 그런 사람들, 이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고, 또 SNS를 켜면 아이 사진이나 가족 여행이나 뭐 주말에 브런치를 먹고 모두가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는 것을 보고, 근데 나만 이제 혼자 남아있는 것 같고 점점 고립되는 느낌이 들어서, 젊을 때는 이렇게 비혼이 합리적이고 자유로워 보였지만 이런 장면을 보면 볼수록 마음 한켠에서 나도 누군가와 가족을 만들고 싶은가라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인간이라는 게 항상 나만 소외가 되고 이제 집단으로부터 분리된 어떤 현상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 결혼을 하고 싶은 욕구는 사실 사랑이나 로맨스만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시간의 압박 속에서 안정과 소속을 찾고 싶은 본능적인 필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죠. 결국 혼자라는 느낌이 점점 현실적인 압력으로 다가오면서 결혼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좀 비난할 수 있죠. 이기적이기도 하고 계산적이기도 하고 결국 기대는 건 맞잖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비난은 문제의 본질을 만드는 어떤 그 구조를 지우고 현실을 좀 왜곡하는 행위일 수도 있는데, 사람은 이 구조 안에서 합리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맞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 날에는 틀린다면은 그걸 틀렸다고 말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이렇게 혼자 버티는 삶을 위험하게 만드는 사회적, 경제적, 어떤 신체적 조건 속에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이 구조를 바꾸려고 합니다. 젊을 때 비혼을 선택하고 나이가 들수록 결혼을 고민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 이게 또 감정의 변심이 아니라 단순히 조건 변화에 따른 판단의 합리적인 업데이트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핵심 질문은 단 하나로 귀결되는데, 앞으로의 삶을 혼자서 전부 책임지는 삶이 과연 지속 가능할까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남성들이 이런 나이든 여성들과 결혼을 꺼릴 수밖에 없는 현실은 단순히 감정이나 성별 본성 때문이 아니라 사실 현실적인 조건에서 비롯되는데, 사실 남성에게 결혼 상대는 이제 젊음과 출산 가능성을 강조하죠. 나이든 여성은 자연스럽게 결혼 시장에서 가치가 낮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남자들은 나이가 들어도 혼자 버티는 게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적이거나 심리적 압박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결혼을 선택할 동기가 상대적으로 약하죠. 나이든 여성은 이미 과거 결혼이나 출산, 경력 단절 등으로 독립적인 책임을 많이 지고 있거나 생활 구조가 복잡해진 경우가 많아서, 이 남자들 입장에서는 결혼 후 이런 부담이 커진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적 계산과 사회적 편견이 결합되면서 남자들은 위험 분산이나 책임 공유가 필요한 여성과 결혼하기보다는 굳이 혼자 버티는 삶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젊었을 때 여성분들이 돈을 모을 능력이 충분한데, 그런데 이제 다수들이 쓰는 어떤 소비에 편승하면서 여행이나 외식이나 쇼핑, 자기계발 이런 눈앞의 즐거움에 돈을 다 써버리고, 돈은 그냥 없으면 다시 벌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미래보다 지금을 선택을 하면서 그 돈의 가치를 조금 평가절하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30대, 40대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지죠. 돈을 모아놓지 않은 상태의 어떤 주거나 건강, 노후, 예상치 못한 위기, 책임져야 할 것들이 눈앞에 쌓이는데, 이게 모든 것들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젊었을 때 조금만 절약하고 투자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불안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후회를 하고요. 과거에 능력이 있었지만 선택을 잘못한 거죠. 물론 지금 남아있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지금이라도 아끼고 벌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젊은 시절의 즐거움보다 투자한 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갉아먹고, 후회는 나이 들수록 배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삶의 진리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돈을 모으는 습관은 젊을 때 만들어야 하는 것 같고, 지금도 즐기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만 남는다는 것이죠.